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생명을 구한다고 당연하게 믿었던 도구, 바로 지혈대인데요. 이게 어떻게 현대 전장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비극을 낳기도 하는지 그 역설적인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생생한 교훈을 중심으로요. 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 외상 및 응급수술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제목이 누구에게 지혈대가 필요한가, 그리고 누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인데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혈대 사용의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지혈대 사용의 이점과 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후송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현대적인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중요하겠죠. 단순히 감으면 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물론 지혈대는 군이나 민간 환경 모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검증된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만 해도요. 골든아워라고 하죠. 1시간 안에 외과 치료가 가능한 그런 신속한 후송체계 덕분에 지혈대 자체로 인한 합병증은 거의 문제가 안 됐어요. 아, 그때는 정말 일단 감고 빨리 병원으로 이게 최선이었군요. 여기서 발전한 게 그 전술적 전투 사상자 처치, TCCC 지침이고 이게 또 민간의 스탑 더 블리드 캠페인으로 이어진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미국 내 민간 사례 연구도 그렇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지혈대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너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한 외과 의사는 자기가 본 지혈대 적용 사례 중에 무려 75%가 불필요했다고 보고할 정도였으니까요. 75%요? 와, 그건 뭐 거의 묻지마 적용 수준인데요. 이게 현장에서 출혈 정도를 판단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뭐 훈련의 문제일까요? 복합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제공권이 부족하고 또 드론 위협 때문에 평균 후송 시간이 무려 21시간까지 늘어났다는 점, 이게 결정타가 된 거죠. 21시간이요? 평균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한두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지혈대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 환경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신속 후송이라는 그 안전망이 사라지면서 불필요하게 감아둔 지혈대가 이제 시간 폭탄처럼 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지혈대를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사실 피할 수도 있었던 사지 절단이나 아니면 장시간 지혈대 적용 증후군, PTIS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끔찍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TIS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네, 그 PTIS라는 건 지혈대를 너무 오래 착용해서 그 아래 조직이 죽어가면서 독성 물질이 쌓이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풀었을 때 그 독성 물질이 온몸으로 확 퍼지면서 대사 이상이나 급성 심부전 같은 아주 치명적인 상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 논문에 정말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다고 하셨죠. 어떤 연구에서는 사지 절단 92건 중에 78건, 78건이 6시간 이상 지혈대를 착용한 경우였고 PTIS도 11건이나 보고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팔뚝에 그냥 경미한 파편상을 입은 환자였는데 11시간 반 동안 지혈대를 하고 있다가 결국 팔 전체를 절단하게 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와, 11시간 반이요? 아,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비극이네요, 그건.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출혈의 심각성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교육 과정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 예를 들어 동맥이 끊어져서 피가 콸콸 쏟아지거나 아니면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계속 흐르는 출혈, 외상성 절단 같은 경우요. 이런 심각한 출혈과 그냥 압박만으로도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경미한 출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훈련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 차이를 사진으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셨죠. 저희가 오디오로는 볼 수 없으니 좀 묘사를 해주신다면 한쪽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당장 지혈대가 필요하다 싶은 그런 심각한 부상이고 다른 한쪽은 피는 나지만 압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처 이 둘을 구별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개선 노력이 시급한데요.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 중 하나는 지혈대를 적용하고 나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시간 안에는 반드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재평가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내 재평가요? 네. 만약 출혈이 경미하다면 제거하고 압박 드레싱으로 바꾸는 거죠. 다만 이제 쇼크 상태에 빠진 환자는 지혈대를 제거하면 혈압이 더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요. 그럼 후송이 길어질 게 뻔한 상황에서는 설령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이라고 판단됐더라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가능하다면 지혈대 전환, 토니켓 컨버전이라는 걸 시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지혈대 대신에 지혈 효과가 있는 드레싱과 아주 강력한 직접 압박으로 바꾸는 거죠. 아, 지혈대 말고 다른 걸로요? 네. 물론 그렇게 했는데 다시 심하게 피가 나면 즉시 지혈대를 다시 감아야 하고요. 이건 결국 사지로 가는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최소화해서 조직 괴사를 막아보려는 노력입니다. 이런 생생한 교훈들을 우크라이나군은 실제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훈련받은 병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혈대를 풀거나 좀 느슨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요. 불필요한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출혈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담은 새로운 교육 자료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네. 이건 비단 우크라이나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럼요. 이 교훈은 미군 역시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장기 후송이 예상되는 미래 전장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분산된 해상작전 환경에서도 충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군과 동맹국 그리고 민간 응급의료 시스템 모두가 이 교훈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훈련과 지침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보죠. 지혈대, 분명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정말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후송이 길어질 수 있는 현대 전장 같은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사용이 오히려 사지절단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출혈의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용 후에는 반드시 늦어도 2시간 내에는 재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응급처치 도구 하나에도 이렇게 복잡한 맥락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이 변하면, 예를 들어 후송 시간이 길어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상황이 변하면 기존의 표준이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속한 후송이 가능했던 과거 환경에 최적화되었던 여러 응급처치법들이 있을 텐데요. 지혈대처럼 지금처럼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상황, 예를 들어 장기 후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위험을 내포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표준 절차들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